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며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 같은 주변국들이 우리보다 더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중재자로, 어떤 나라는 아예 전쟁에 올라타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죠. 왜 이들은 이 전쟁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걸까요? 지도상에서 보면 중동은 거대한 화약고 같지만 사실 그 안은 아주 정교한 이해관계에 실로 얽혀 있거든요. 단순히 미사일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복잡한 싸움판에서 각국의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움직임은 뜻밖에도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하면 보통 인도와의 갈등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지금은 미국과 이란 사이를 오가는 특급 메신저를 자처하고 있죠.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트럼프와 통화하고 총리는 이란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며 회담 장소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일까요? 사실 파키스탄에는 중재국으로서 아주 완벽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토 안에 미군 기지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미군 기지 때문에 이란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지만 파키스탄은 그런 부담에서 자유롭거든요. 쉽게 말해 양쪽 모두에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셈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정의감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에요. 파키스탄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아주 절박하거든요. 파키스탄은 이란 다음으로 시아파 인구가 많은 나라라 이란이 흔들리면 파키스탄 안에 수천만 시아파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자국 내 종교 갈등이 폭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경제의 핏줄인 에너지를 걸프 지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전쟁이 길어지면 나라가 멈출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파키스탄의 숙적 인도의 존재도 잊어선 안 돼요. 동쪽 국경에서 인도와 맞붙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선 남서쪽 국경을 맞댄 이란까지 적이 되면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재 노력은 파키스탄 입장에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교적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대편에선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는 이번 전쟁을 중동 정세를 재편할 역사적 기회라고 부르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적당히 끝내지 말고 아예 뿌리를 뽑자는 뜻이죠. 사우디가 이렇게 강경하게 돌아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이란이 보낸 드론과 미사일이 사우디의 심장부인 리야드와 정유시설을 수차례 타격했거든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노가 폭발한 셈인데 이제는 자국 공군기지까지 미군에 개방하며 사실상 참전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UAE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그동안 이란 기업들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이란 자산을 동결하고 병원을 폐쇄하며 자금줄을 죄고 있거든요. 돈줄을 끊는 건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중동의 부국들이 이제 이란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아예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새예요. 여기서 핵심은 불완전한 종전에 대한 공포예요. 사우디 입장에선 이란의 군사력이 어설프게 남은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직접 통제하자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쪽의 튀르키예는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에요.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만약 이란이 튀르키예 쪽으로 미사일 한 발이라도 잘못 쏘면 나토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3차 대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튀르키예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또 있어요.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민 유입이에요. 이미 시리아 난민 30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인구가 9,300만이 되는 이란에서 난민이 쏟아져 나온다면 감당이 안 될 게 뻔하거든요. 튀르키예에겐 이 전쟁이 안보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30%가 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 중인데 유가까지 폭등하면 튀르키예 서민들의 삶은 글자 그대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답니다. 기름값이 10% 오를 때마다 물가가 1%씩 뛴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일 휴전을 외치는 건 다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미국이 지상군 대신 쿠르드 무장 세력을 파트너로 삼으려다는 소식은 튀르키예 영린을 건드리고 있어요. 튀르키예 입장에선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전쟁을 통해 세력을 키우는 걸 절대 눈뜨고 볼 수 없거든요. 이란 전쟁이 자칫 튀르키예 내부에 오랜 갈등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남쪽의 이집트로 가볼까요? 여기는 총없이 경제전쟁이 한창이에요. LCC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비상상태라고 선언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죠. 이집트의 돈인 파운드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환율이 뛴다는 건 곧 굶주림을 의미해요. 물가를 올리는 상인은 군사법원에 세우겠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예요. 더 큰 문제는 이집트의 생명줄 수에즈 운하래요.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물류가 마비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줄어들어 통행료 수입이 끊기게 되거든요. 외화가 부족한 이집트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집트의 국가 부도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이집트가 과거 이란 핵협상을 중재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서는 건 결국 돈 때문이에요. 전쟁이 멈춰야 우리가 산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외교 무대로 끌고 나오는 거죠. 현재 이집트에서 단기 투자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결국 중동의 중재국들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요. 바로 자신들의 신박 안전과 물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죠. 튀르키예, 이집트, 오만 등이 한 목소리로 휴전을 외치는 건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밥줄인 해상 항로가 막히는 걸 막기 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극이 아니에요. 중동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불안한 평화를 깨고 누가 새로운 주도권을 잡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권력 재편의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도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 사우디의 바람대로 이란이 완전히 약화된다면 중동은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단일 경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민과 경제 위기가 주변국을 덮친다면 그 혼란은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죠. 결과적으로 지금 중동은 100년 만의 기회라고 믿는 자들과 100년 만의 재앙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이란의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관리라는 엄청난 합의안이 거론되는 배경에도 이런 각국의 복잡한 공포와 욕망이 뒤섞여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국의 중재가 성공해 극적인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사우디의 바람대로 판이 완전히 뒤집힐까요?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이 전쟁의 결말이 우리 지갑 사정과 글로벌 질서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